네, 오늘은 우수 AM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한가 다음에 또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터 조금씩 관찰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최근에 공시와 함께 다소 호재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이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나중에 또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 관점에서 분석 영상을 만드는 김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락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뉴스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범현대가 증자 유치 이제 호재죠. 그래서 이게 29일쯤에 공시가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원래는 다른 회사가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대 BSN이라는 이 회사가 75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호재가 되기도 했죠. 이제 현대가에서 투자를 하니까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로. 근데 이제 주가가 저기 저점에서 한 세 배, 예, 4,000원대 주식이 3배, 12,000원까지 오른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한가도 외인이 주도했나? 35만 주. 네, 뭐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했고요. 하여튼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8전선 위태, 그리고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없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여기 나온 정도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아까 이제 뉴스 중에 외인이 주도했나 봤을 때 34만 주 그리고 18만 주 합치면 55만 주 정도 되겠네요. 55만 주 금액으로는 40, 50, 57, 8억 정도, 예, 5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뭐 이 회사 시총에 비해서 그래도 꽤 많은 편이죠. 이 정도면 그간의 거래 패턴을 보면은 뭐 외국인이 뭐 계속 매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뭐 샀다 팔았다 하다가 뭐 잔여 물량을 그동안에 뭐 남아있던 밑에서 샀던 잔여 물량을 여기서 거의 다 정리를 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주도를 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엔 창구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석해도 좀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가 있어서 보니까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틀 동안 누군가 매도를 주도했을 거기 때문에 좀 보니까 일단 하나금융 투자가 이틀 동안 60만 주를 매도했고 삼성증권 창구에서 50만 주. 이 정도 물량이면 아까 외국인이 한 5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물량 중에 외국인 물량이 가치 인식돼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별개일 수도 있고 이 물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인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물량들을 이 창구와 외국인 이쪽이 매도를 좀 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보시면 이제 제가 매집을 언제부터 했는지 좀 확인해 보니까 이 하나금융 투자는 8월 말쯤에, 그러니까 주가가 4,000원 초반인데 단기 매집을 했는데 매집 규모가 좀 컸어요. 100만 주 한 40억대를 그때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지금 이제 내놓은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시세 차익을 크게 받겠죠. 4,000원대인데 12,000원이니까 거의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매도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매도가 나올 만한 매집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여기는 계속 매집을 했어요. 9월 내내 쭉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를 때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88만 주 146억 상당히 많죠. 그래서 평단을 계산해 보니까 7,800원 정도 됐고요. 이틀 동안 50만 주가 나왔으니까 아직도 물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매도 물량을 받은 창구를 보니까 역시나 이제 키움증권이 110만 주, 뭐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키움증권 계좌에서 이 매도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구 분석이 예전엔 좀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사실 이쪽 창구에서 매집한 게 다른 계좌로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이거를 뭐 정확한 분석이다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지금 남아 있는지 이 정도만 이제 보는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아까 이제 하나금융 투자는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창구에서는 계속 매집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평단을 계산해 보니까 딱 7,800원 정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게 앞으로 저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평단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이제 일부는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를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 거래량이 여기서 좀 터지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주가 횡보하다가 한번 반등을 주다가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팔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또 오를 때 팔면 되는 거니까 뭐 더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물량 상당한 시세 차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어내고 또 저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또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는 뭐 주가가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주식을 앞으로 흐름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이 기업은 뭐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좀 지분율을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투자 목적 회사가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시스라는 기업이 또 2대 주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경영 주체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투자 목적 회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 의사결정권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어떤 흐름을 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시스 같은 경우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좀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요. 아무튼 그냥 물량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한 3,000원대에 받은 물량이라서 이 물량 자체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시세 차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투자한 목적이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썩 뭐 회사의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했느냐, 뭐 이거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일 경우, 종목일 경우 좀 급등주나 뭐 이렇게 세력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이게 어떤 차트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뉴스상에서는 뭐 지분 변동 없다 뭐 했으니까 이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물량보다는 다른 가능성을 들 수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또 살펴보면은 뭐 정부 과제도 같이 하고, 이 회사가 재료는 꽤 많아요. 이제 미래 산업, 성장 산업에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자율주행차 테마에도 엮인 적이 많고, 어쨌든 뭐 재료는 뭐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역을 보면은 연간으로 볼 때 뭐 꾸준히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19년도에는 이때는 좀 자동차 업황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때 좀 감익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부채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자금,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조금 부족한, 이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2019년도도 이익이 좀 줄었고 올해는 또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영자금이 필요한 시기
였을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침 유상 증자가 있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증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시총은 이제 한 22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밸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할 때는 뭐 한 4, 5천 정도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주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7, 8천 원 구간을 넘어가면은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좀 많이 고평가된 상황이다. 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호재가 29일 날이니까 이제 이때쯤 나왔는데, 이 호재가 나오니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이 호재가 나올 걸 알고 어느 주체가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제 거래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터졌고요. 물론 호재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높으면 그런 호재들은 이렇게 매도 압박, 매물 출회 압박으로 작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이 주식의 흐름을 보다가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매집이 충분히 예상할 만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단가가 어느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뭐 이시스라든지 그런 최대 주주 일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단 단가가 좀 낮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 현대 BNS 아니 BSN이 거기가 이제 하기로 했던 건 아니고 다른 회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마 이제 이 정도쯤에 유증 공시가 나와서 발행가가 한 3,000원대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가만 계속 오른 거죠. 근데 이때 유증 대상자가 이제 바뀐 겁니다. 공시가 정정 공시가 나와서 바뀌어가지고 현대 BSN이가 이제 받기로 된 거니까 호재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발행가는 3,000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라기보다는 이 3자 배정을 받은 현대 BSN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 4천원대 그 정도로 이제 받을 거니까 너무 이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누군가 이 차트를 보더라도 누군가 계속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집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니까,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때 파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전에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였는데, 이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때 뭐 문자도 많이 왔던 종목이거든요. 문자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도 좀 보면은 올라갈 때 흔들기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여기 꼬리 부분 보면은 이게 작은 것 같은데 다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막 급락할 것처럼 만들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때 흔들 때 아마 이제 많이 매수 가담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냥 보내버렸죠, 하한가로.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단기에 여기 3,000원에서 9,000원 정도 갔으니까 이것도 한 3배 정도 간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면 되게 많아요. 여기가 거래량이 뭐 400, 아니구나, 500만 주, 그 다음에 여기가 1100만 주, 그리고 여기는 더 많죠. 2000만 주. 갈수록 더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죠. 거의 2000만 주, 1000만 주가 여기서 팡팡 터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상장 주식사가 3000만 주니까 1000만 주, 2000만 주가 이렇게 고점에 터진 거니까 이제 거의 뭐 매도 치고 나가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회복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되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학습 효과를 주는 것들은 오히려
빠진 게 매수 기회다라고 돼서 오히려 물량을 더 받쳐놓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이걸 다 받아내잖아요, 누군가. 이게 피해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합니다. 아까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뭔가 호재를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니까 일시적 흔들기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는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아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수 AMS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전체 주식수가 2,800만 주인데 지금 2천만 주씩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요 주주 지분을 보면은 이게 합치면은 뭐 대략 한 8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850만 주. 보통 그걸 빼고 나온 걸 유통 물량이라 하는데 거의 2천만 주.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하루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지금 2회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냥 고점에서 매도 치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방금 전 봤던 인트로메딕하고 어떤 거래량 패턴이 좀 유사하고 또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3배 정도 되는 부분도 유사하죠. 거래량 패턴도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단 부분에서 좀 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뭐 시세 조정이 된다면은 뭐 더 반등할 기미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매매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현상을 그냥 파악하자 이거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뭐 감히 그런 걸 논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이거를 왜 매수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키움증권 창구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받아줬는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매수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초보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오른 종목을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좀 빠진다고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 당연히 이거는 매매를 절대 안 하는 종목입니다.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장중에 쭉 빠졌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가 뭐 나오니까 흔들기다 보통 다 흔들기라고 하잖아요. 흔들기다 해서 아마 이제 보조 지표를 켜가지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급락할 때 낙주 매매라고 하는데 급락해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서 차익을 챙기는 이제 그런 데이 트레이더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진입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도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면서 본전을 주면서 올라갈 어떤 지금 상황은 아닌 거다. 왜냐면 이제 매도량이 워낙 굉장히 많이 나왔죠. 유통 물량 지금 2회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매물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많이 받아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괜히 이제 이런 데 매수하면은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행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누가 알아요. 이걸 하려는 그런 주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기술적으로야 뭐 기술적 반등 나온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예상을 하고 뭐 매매할 종목은 아니죠. 이걸 누가 매매를 해요? 매매할 종목은 아닌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매수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좀 매수를 했다면은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겠죠. 근데 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수 AMS를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핵심적인 부분들만 꺼내서 한번 다 들여다봤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좀 하나씩 심화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제 뭐 지금 말고 향후에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줄어든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상황을 한번 더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물량이 좀 다 나온 게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량들이
좀 일시에 지금 다 나올 거라고 또 얘기 상하기도 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현황 파악만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때 이 시점에서 이건 정말 매수할 어떤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거 보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받아준 창구가 키움증권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준들을 말씀드리면은 향후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신 분들은 제가 방금 전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꺼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은 현대가 투자를 했으니까 여길 뚫고 더 올라갈 거다. 사상 신고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매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실패를 하나 경험 삼아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전 모릅니다. 뭐 앞으로 또 이게 진짜 몰라요. 왜냐면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지 뭐 이거는 여기에 뭐 있는 어떤 세력의 마음이지 뭐 그 세력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그 물량 분석 측면에서 더 빠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뭐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냥 그건 행운일 뿐인 거죠.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올라갈 줄 누가 알아요. 올라간다고 확언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거는 근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떨어질 때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깊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차후에 투자를 할 때 이런 매매는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분석한 측면이 강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